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 또 보청기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에 이제 보청기의 유무, 불편함의 유무, 그리고 뭐 외적으로 표가 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질문은요. 전자파의 이 위험이 없는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보청기 안에 배터리 같은 게 있으니까 배터리가 그 부분이 뭐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보청기가 이제 고막형 조그만 보청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0.몇 암페어 밀리암페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출력이 있는 부분도 거의 1.5 밀리암페어 이하로 굉장히 어떤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뭐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허가가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그런 항목들을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전류량이 얼마인지, 뭐 배터리 사용 소모량이 얼마고, 그리고 뭐 주파수 범위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곡률, 보청기의 왜곡률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어떤 검수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 증폭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조심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은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이제 배터리가 종류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작은 게 10A라는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고막형 보청기에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C, 뭐 카날 형태라고 해서 우리 이제 기속형 조금 큰 형태인데 기 안에 들어가는 형태 중에서 312, 312번 그런 보청기 어떤 배터리를 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이제 13번이라고 귀걸이라든지 뭐 조금 큰 웨이도형에 착용하는 그 보청기에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금씩 커지죠. 제일 큰 건 귀에 거는 거, 좀 큰 거, 귀가 엄청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675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터리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가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한번 보청기를 이제 한 8시간 정도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10A 배터리, 조그만 보청기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뭐 조금 길면은 한 7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675 같은 경우는 거의 20일 넘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배터리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아이언 배터리가 하기 때문에요. 이게 엄청 수명이 길진 않아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계 배터리하고 크기가 사이즈가 비슷한데 시계는 거의 뭐 한 6개월, 1년 가까이 쓰는데 뭐 보충기 이렇게밖에 못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계는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제가 시계를 잘 모르지만 뭐 저도 시계를 착용하지만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뭐 시계에 초점을 이렇게 주는 그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보청기는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핸드폰보다 어떤 그런 IC 칩 자체 집약된 어떤 그런 어떤 성능이라든지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그렇고요. 소음을 잡아주고 말소리를 탐지해주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뭐 블루투스 기능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4, 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요즘에는 일반 뭐 이런 배터리 타입이 아니라 어떤 뭐 충전형 스타일의 보청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배터리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충전형 보청기도 안에 어차피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완충하더라도 24시간, 뭐 한 30시간 이상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24시간 정도가 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블루투스라든지 다른 기능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좀 더 배터리 수명이 더 빨리 닳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앞에 영상과 조금 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병원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청기라는 게 굉장히 의료기기고 또 이제 귀가 안 들리잖아요. 난청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병원 쪽으로 내가 일단 귀가 안 들리면은 저 맨 처음에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으로 가셔야죠. 당연히 병원으로 가셔서 귀를 진료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귀가 안 들리는데 노화로 인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질환으로 인한 건지를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노화로 인하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어 중이염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귀가 나빠졌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거는 보청기를 착용해서 난청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거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꼭 병원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저번에도 병원이 좋을까 아니면 일반 뭐 보청기 전문 센터가 좋을까라는 거를 저를 남겨놨으니까 어떤 게 좀 더 좋을지 어떤 센터를 가셔서 뭐 병원을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판단에 맡기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이제 뒤에 3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3탄이 있고 요거 오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자,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보충이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질문에 좀 이게 이 질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자기 귀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제작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귀가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정말로. 심지어 같은 사람인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귀 모양이 다 다르고요. 웨이도 크기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 거의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휘어진 정도도 다르고, 웨이도의 어떤 이렇게 들어간 입구 부분부터 안쪽에 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귀의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을 해야지만 좀 더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속형이 있죠. 맞춤형 기속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귀 안에 이렇게 본을 뜨는 것처럼 이렇게 귀본을 뜹니다. 이렇게 귀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귀 모양 본 뜬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안쪽이 좀 넓은 사람이 있고 안쪽이 좀 좁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귀 모양을 본을 뜬 대로 잘라요. 잘라서 그 모양대로 보충기를 일단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귀에 아프지 않겠죠.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고 들어갈 귀도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속형을 만들 때는 고막형이든 뭐 조금 안에 작든 조금 큰 모양의 보충기 기속형을 만들든 간에 그건 조금은 이제 잘 맞춰야지만, 귀 안에 사이즈 맞춰야지만 잘 들어가고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약간 기성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귀에 거는 스타일이 요즘 많이 끼시거든요. 오픈형 보충기 뭐 RIC, RIE 뭐 이렇게 충전용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보충기 쓸 때는요, 귀에 거는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안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귓본을 일단은 채취를 저는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귀 안의 모양이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쪽은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은 귀 안에 입구가 딱 넣을 때 되게 좁다고 생각해서 좀 좁은 어떤 돔이나 고무 팁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갈 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넓기 때문에 들어갈 땐 쑥 들어가서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 모양을 정확하게 떠서 그 모양에 맞게끔 사이즈를 한번 보고, 그것도 기속형처럼 딱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왜냐면 이 앞에 도움이라고 그래요. 도움이라는데 귀 안에 고무 팁을 끼우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뭐 아주 구멍이 툭툭툭 뚫려 있는 것도 있고요. 좀 더블로 해서 좀 두꺼운 것도 있고요. 좀 큰 것도 있고요. 좀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귀 모양에 맞게끔 하시는 게 이 보청기가 소리가 들어왔을 때 누수가 되지 않고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귀 안에 본을 떠서 귀 모양을 정확하게 보고 좀 맞춤을 해야지만 좀 더 잘 들립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요, 보청기가 소리는 들어가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되면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리가 나는 100% 들어가더라도 신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상대에 따라서 한 80%, 70%밖에 들리지 않는데, 거기다가 소리까지 빠지게 되면은 더 안 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 안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잘 맞는지를 기속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에 거는 스타일도 좀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사이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보충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또 한번 해보고요. 아직 남은 어떤 질문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한 3탄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4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